미국 조지아주 스톤 마운틴에 자리한 주택.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1일, 이 집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혹한 사건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때 지역사회에서 믿음직한 변호사라고 불렸던 리처드라는 남성이 있었죠. 리처드는 작은 로펌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독 개업 변호사였지만 사업은 나름 순조로웠고 아내와 두 자녀, 그리고 주변에서 그를 신뢰하는 고객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에서 사람 좋은 변호사, 항상 도와주는 이웃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 달리 그는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14년, 그의 고객이었던 여성 두 명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사건을 맡겨놨는데 몇 개월째 연락이 없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이 이미 합의되었고 합의금은 전부 리처드가 가져갔다는 것을 말이죠.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노년층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몰래 합의하고 수표를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5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 해외여행, 고급 차량, 이 모든 것이 고객들이 받았어야 할 합의금이었죠. 2018년 1월, 경찰은 리처드를 체포했습니다. 사기, 서류 위조, 고령자 착취 등 수십 건의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됐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그의 아내 제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거짓말을 넘어 이중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체포 5일 뒤 그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몰수되고 집이 압류됐으며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인 셜리만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녀는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내놓으며 보석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어머니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셜리는 끝까지 그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2019년 1월, 리처드는 결국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총 34개의 중범죄가 적용됐고 판사는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예외가 주어졌습니다. 그에게 자진 수감까지 2주간의 준비 기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리처드가 도망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셜리는 재판 직후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날 그녀의 집 우편함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조롱 섞인 협박성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피해자 중 누군가의 보복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용서해 주길 바랄 뿐 그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나날이 계속되며 그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2019년 2월 1일, 리처드가 스스로 교정센터에 들어가야 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는 오전에 전 아내와 딸의 병원 예약에 동행했는데 이때 그의 행동은 매우 이상했다고 전 아내는 진술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차갑고 무표정했다. 눈빛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뒤 그는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2시, 셜리는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볼로네제 스파게티, 샐러드, 그리고 마늘빵. 그녀가 가족에게 자주 만들어주던 음식이었습니다. 테이블은 두 사람 몫으로 차려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식탁에 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후 확인된 리처드의 발목에 감긴 GPS 기록에 따르면 그는 2시 29분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 반 무렵 그는 어머니의 차를 몰고 집을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근처의 주유소. 당시 직원에 따르면 그는 혼자였고 기름과 간식을 산 뒤 떠났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교정센터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듯 했지만 막상 교정센터 진입로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4시 14분, 그는 한적한 고속도로 출구에 차를 세운 뒤 GPS 장치를 잘라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리처드는 공식적으로 도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셜리와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은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고 외부에서 보이는 흔적은 없다는 이유로 집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셜리의 오랜 지인이었던 마이크가 딸에게 집 열쇠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끊긴 그녀를 걱정한 것입니다. 집 안을 둘러보던 그는 지하실 계단 아래에 사망해 있는 셜리를 발견해 신고했죠. 확인 결과 범인은 그녀를 덤벨로 공격한 뒤 목과 얼굴에 자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방에는 다 만들어진 스파게티와 샐러드, 마늘빵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었고 없어진 물건도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는 모두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은 GPS 장치를 잘라내고 사라진 리처드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를 뒤쫓았지만 흔적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테네시주로 도망친 리처드는 수염을 기르고 믹 말보라는 가명을 쓰며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여성과 교제하며 그녀의 집에 기생했죠. 사람 좋은 척, 멋진 경력을 가진 척, 모든 것이 이전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멍청하게도 어머니의 차를 그대로 사용했기에 경찰의 불시 검문 중 차량 번호가 조회되며 2019년 9월 30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리처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죽인 것은 자신이 아니라 두 명의 괴한이라고 주장했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괴한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총으로 위협했고 어머니를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린 뒤 덤벨과 흉기로 살해했다고 합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냐는 질문에 그는 그들이 전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입을 열면 가족도 끝난다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너무 많은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집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덤벨과 흉기는 원래 집 안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뭐하러 괴한들은 그들이 가져온 흉기가 아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셜리만 살해하고 떠났다는 건 목적이 그녀였다는 것인데 지인들은 그녀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 셜리의 피가 묻은 어떤 흔적도 제3자가 있었다는 걸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의 주장을 만들어낸 이야기, 소설, 거짓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괴한들이 그를 놓아준 것도 이상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주유소에 들러 간식을 사는 여유를 보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배심원단은 1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DNA나 지문 같은 물리적 증거는 부족하더라도 GPS 데이터, 핸드폰 기록, 행적 등 여러 정황 증거가 그가 범인임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말이죠. 그는 항소했지만 2025년 11월 4일 조지아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배심원단이 유죄를 판결하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 후 셜리의 오랜 친구 마이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셜리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늘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리처드가 왜 어머니를 죽였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고 법의 심판을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셜리는 그를 사랑하긴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고요. 어쩌면 그는 어머니를 큰 장애물로 여겼고 그녀가 사라져야 자유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내 그가 도달한 곳은 나쁜 사람들의 종착점인 감옥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